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30회차는 역시나 2월이 됐고 이번 회차는 리그왕까지 섞인 회차라서 아마도 어쩌면 다시 한번 더 2월도 가능한 회차입니다. 또 저는 리그왕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외에는 관심 있게 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최근 나와 있는 통계나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분석을 해볼 테니까 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자료도 참고하여 보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긴 말하지 않고 승무패 31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뉴캐슬. 브렌트포드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리그 막판이 돼서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홈 직전 5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홈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2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고 유로파 진출도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최종전에서 큰 동기부여는 없어 보입니다.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1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최근에 홈 5경기째 패배가 없긴 하지만 거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월등하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뉴캐슬은 원정 경기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 이삭 선수가 부상에서 빠르게 복귀하면서 전력 누수도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또 브렌트포드는 핵심 센터백인 콜린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수비 쪽에 큰 전력 누수가 있는 반면에 뉴캐슬은 주력 선수들의 부상 회복으로 전력이 더 탄탄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원정이라고 해도 어렵지 않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브렌트포드가 최근 홈 직전 5경기에서 4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꽤 괜찮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받쳐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려해 봐야 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 번리 대 노팅엄 포레스트. 번리는 강등을 확정지었고 노팅엄은 거의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두 팀 하위권에서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두 팀 지난 맞대결에서 번니가 더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번니가 최근 2경기에서 연패하고 있긴 하지만 직전 10경기에서 9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력에서 노팅엄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노팅엄은 원정에서 실점률이 더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에서 크게 무리할 필요 없는 경기, 즉 의미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100% 전력을 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리그 원정 13경기째 실점을 하고 있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최근 득점력이 더 좋은 번니가 홈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력과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무패 3픽도 좀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안전하게 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 경기 첼시 대 본머스. 첼시는 최근 4연승을 이어오면서 리그 막판에 기세가 좋습니다. 연승한 4경기에서 무려 12골을 퍼부으면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줬고 FA컵 경기 포함해서 홈에서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본머스는 리그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널과 브렌트포드에게 패배하면서 2연패 기록 중입니다. 또 원정에서 실점률이 올라가면서 원정 경기 기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홈에서 1점을 가져가고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첼시가 쉽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6위에 위치한 첼시가 5위에 위치해 있는 토트넘에게 골 득실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본머스에게 승리를 하고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에 첼시가 다이렉트로 유로파 진출권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복 폴더보다도 홈 쪽으로 좀 인정하고 가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4번 경기 리버풀 대 울버햄튼. 리버풀은 우승 도전에 실패를 했고 최종전이 끝나도 결국 3위로 리그를 마무리합니다. 울버햄튼도 중위권에 위치하면서 리그 최종전의 동기부여는 좀 없습니다. 홈에서 강한 리버풀이고 기본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리버풀 쪽으로 좀 인정하고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또 울버햄튼은 네투 선수가 다시 한번 쓰러졌고 20일 복귀 예정이긴 하지만 어떠한 컨디션을 보일지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전력 누수로 생각이 되고 최근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경기력도 부진한 울버햄튼입니다. 근데 리버풀이 직전 5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직전 10경기에서 15골을 실점을 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최종전까지 큰 의미를 두면서 전력을 다할지가 좀 의심이 되는 경기입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 전력의 차이는 큰 상황이지만 황희찬 선수와 쿠냐 선수의 득점력이 리버풀 선수들에 비해서 크게 압도적으로 딸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두 팀 지난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경기력을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변을 생각해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이번 경기에서 이상하게 뭔가 반전의 결과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 저 3픽 후에 꺾어보는 걸, 이쪽으로 좀 꺾어보는 거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인정하고 가실 분들은 리버풀 승리, 홈 승리로 인정하고 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5번 경기 루턴타운 대 풀럼. 루턴타운은 직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선제골 기록하면서 잔류의 불씨를 살렸지만 집중력을 급격하게 잃으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때문에 최종전을 앞둔 상황에서 리그 18위 잔류의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강등 확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리그 순위와 기본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루턴타운이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패배 후에 루턴타운의 팬들은 선수들과 감독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강등이 거의 확정되는 순간에도 응원을 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 감독은 눈물까지 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도 강등이지만 루턴타운의 마지막까지의 발악, 팬들을 위한 마지막까지의 낭만, 이거 하나만 보고도 충분히 꺾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루턴타운을 응원했기 때문에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최종전은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루턴타운이 승리는 없지만 거의 매경기 골을 기록하면서 항상 간절하게 경기를 했고, 풀럼이 직전 4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상황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루턴타운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풀럼이 쉬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승부패 3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맨시티 대 웨스트햄. 맨시티는 최종전을 앞두고 리그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위 아스널과 승점 2점 차이를 유지 중이고, 맨시티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나 패배를 하고 아스널이 최종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맨시티는 우승을 놓치게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있고, 기본적인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 또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변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웨스트햄이 직전 경기에서 루턴타운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11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는 무너진 상태이고,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월등하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변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고 그 이변을 잡는다면 독식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중복 픽도 좀 아까운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 홈팀 쪽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셰필드 대 토트넘. 셰필드는 직전 6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했고 일찌감치 강등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을 봤을 때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경기력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5위에 위치하면서 챔스 진출권을 따내는 데 실패를 했고, 이제는 유로파 진출권을 다이렉트로 따낼 수 있는 5위 자리를 두고 첼시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득실 차에서 앞서는 첼시를 두르고 5위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경기이지만 원정에서 5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최악의 원정 경기력을 보이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기본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토트넘이지만 중원의 핵심인 비수마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확실한 전력 요소가 있고, 시샬리송, 벤 데이비스, 우도기, 베르너 선수까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심각한 전력 요소가 있습니다. 셰필드가 연패하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고, 리그 최종전에서 토트넘에게 고춧가루를 뿌릴지, 토트넘이 역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일지, 아니면 예상대로 토트넘이 완승을 할지 고민해봐야 될 경기입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로 셰필드도 맥버니 선수를 포함한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 요소가 있기 때문에 뒤처지는 전력에서도 또 온전하지도 않은 전력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토트넘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을 하겠지만 셰필드 쪽으로 좀 이변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르아브르 대 마르세유.
마르세유가 리그 8위로 명성보다는 좀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지만 기본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르아브르가 직전 홈 경기에서 스트라스부르에게 3대1로 승리를 하고 메스에게 패배하는 등 좀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세유가 홈이라면 마르세유의 단통 승리만 가져가겠지만 마르세유가 직전 경기에서 랭스에게 패배하면서 리그 8경기째 실점을 기록하면서 불안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의 차이가 아주 큰 마르세유이고 직전 원정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완벽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이변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로 판단이 됩니다. 또 유로파 경기를 병행했던 마르세유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시작을 하고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홈팀의 승이나 좀 무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그래도 아무래도 전력에서 앞서는 마르세유이기 때문에 마르세유의 승리는 반드시 바쳐가야 하는 경기,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랑스 대 몽펠리에,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랑스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최근 홈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 2경기째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무난하게 랑스의 승리를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몽펠리에가 직전 경기에서 모나코에게 0대2로 패배하긴 했어도 최근 원정 직전 5경기째 패배하지 않으면서 좋은 원정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8경기 연속골 기록하고 있고 팀 내 평균 득점률도 두 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몽펠리에 쪽으로 좀 꺾어보거나 중복 폴더로 승패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9골 6도움 기록하고 있는 몽펠리에의 핵심 공격수인 사바니에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 쪽에 확실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근데 랑스도 핵심 센터백인 단소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수비 전력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점 고려해 보면서 픽하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홈 쪽으로 인정을 하고 가되 좀 무승부 정도 받쳐 가거나 아니면 단통 무승부로 좀 가는 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릴 대 니스, 순위에서 보듯이 전력과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두 팀입니다. 승점 차이도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준수합니다. 릴이 홈에서 1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조나단 데이빗 선수가 19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직전 4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공격력에 비해서 부실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균 득점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니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이고 니스가 직전 원정 4경기에서 2승 2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원정 경기 기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두 팀 최근 맞대결을 봤을 때 니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그래도 릴이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홈에서 29경기째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월등하게 득점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릴의 승리는 챙겨가겠지만 무승부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홈 쪽으로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로리앙 대 클레르몽, 이번 회차에서 가장 똥대똥의 경기로 두 팀 모두 강등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로리앙은 현재 9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고 7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홈에서도 5연패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경기라고 해도 그 홈이점을 확실히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르몽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부진을 보이면서 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고 마찬가지로 연패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냥 승무패 3픽으로 좀 이렇게 픽해 봐야 될 경기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두 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좀 로리앙이 클레르몽을 상대한 지난 홈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클레르몽에게 좀 약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클레르몽이 로리앙보다는 최근에 경기들에서 더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로리앙이 최근 더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리앙의 12경기 연속 실점, 클레르몽의 10경기 연속 실점, 그냥 무난하게 3픽 가시거나 아니면 클레르몽 쪽으로 좀 무게를 더 두는 걸 고려해 봐야 될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2번 경기 리옹 대 스트라스부르,
리옹은 최근 3연승 기록을 하면서 리그 막바지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카제트 선수가 팀 내 최다골은 17골 기록 중이고 홈에서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리옹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리옹의 승리는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또 스트라스부르는 원정에서 더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원정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근데 리옹이 물론 최근 연승에 뭐 압도적 전력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직전 5경기에서 12골 실점을 하면서 압도적인 공격력에 비해서 부실한 수비를 보이고 있고 홈이라고 해도 실점률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두 팀 지난 맞대결 결과를 봤을 때 리옹의 홈에서 10경기 중에 무려 6경기에서 페널티킥이 나왔고 9경기에서 4장의 카드가 나올 만큼 두 팀 좀 만나기만 하면 거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킥 변수나 퇴장 변수까지 고려해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무승부도 받쳐 가시는 게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리옹 홈 쪽으로 좀 인정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랭스 대 스타드렌. 두 팀 리그 9위와 10위에 위치하면서 순위로 봤을 때 경기력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보여주는 경기 흐름도 비슷하고 전력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랭스는 5골 5도움 기록하고 있는 핵심 선수인 모하메드 다라미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력 누수가 확실하게 있고 스타드랜도 팀 내 최다골인 10골 2도움 기록하고 있는 아르노 칼리무엔도 선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물론 팀 내 평균 득점률에서 스타드렌이 앞서고 있긴 하지만 칼리무엔도 선수의 부재가 큰 상황이고 현재 원정에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풀어질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서 홈 경기 좀 홈팀의 승리 쪽으로 인정하고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랭스가 홈에서의 경기력이 월등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직전 홈 경기에서 마르세유를 꺾어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두 팀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2골 이상의 경기가 나올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고득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팀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순위에도 좀 붙어있는 만큼 이번 경기 홈의 승리도 좋겠지만 단통 무승부를 좀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툴루즈 대 브레스트. 두 팀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툴루즈가 리그 11위고 브레스트가 리그 4위에 위치하면서 분명 차이는 있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서 오히려 툴루즈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을 그것도 원정에서 1대3으로 잡아내는 저력을 보여줬고 직전 5경기에서 단 1패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력에서 브레스트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직전 3경기째 무패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넓게 보면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브레스트이기 때문에 순위에 비해서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원정에서 실점률이 높은 편이고 팀 내 최다골과 최다도움 기록하고 있는 델 카스티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대체 불가 전력 요소가 있습니다. 또 툴루즈가 전력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팀 평균 득점률에서 크게 뒤지는 편이 아니고 핵심 공격수인 달링가 선수가 14골 기록하면서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충분히 이변을 잡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맞대결에서 브레스트가 툴루즈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여유가 있으시는 분들은 툴루즈의 승과 툴루즈의 패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것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1회차 알아봤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은 월 3,990원의 꺽풀 회원에 가입하시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회원 전용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32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